처음부터 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조건에 5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15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야 되고,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친정이 부유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가세 는 여자, 뭐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내셨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같이 돌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고는 자기는 취미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너는 계속해서 네가 일방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해야 된다. 왜?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그런데 이 꼰대부부 남편분이 또 취미 부자인 거예요. 이 취미 활동에 집중하시느라 가사노동 전혀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유책성이 될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꼰대부부 편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이 좀 독특하세요. 처음부터 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조건에 5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15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야 되고,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친정이 부유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가세 는 여자, 뭐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분은 12살 연하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 남자분이 끊임없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분은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4명이나 낳은 상태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뭐 집안 정리부터 뭐 가사노동 전체를 다 해야 되고, 뭐 창고 정리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정리 이런 것들도 깔끔해야 되고, 어디 뭐 캠핑을 가게 되면은 그 캠핑 그릇도 예쁜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아내분에게 굉장히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남편의 행위가 그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지, 대법원은 가스라이팅과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자율성을 박탈하는 수준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억압 행위, 통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입증을 하기만 한다면은 가스라이팅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다라는 거죠. 꼰대 부부와 좀 유사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남편분이 본인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수십억 원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경제활동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사노동은 철저히 네가 100%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내분을 계속 압박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아내분에 대한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꼰대 부부에서 남편분이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가사노동을 강요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예가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내셨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같이 돌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고는 자기는 취미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너는 계속해서 네가 일방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해야 된다. 왜?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신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다, 유책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남편이 형식적인 육아를 하고 아내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남편분 쪽이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혼 당하실 수도 있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꼰대부부 남편분이 또 취미 부자인 거예요. 정말 다양해요. 바다 수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 뭐 격투기,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는 뭐 기타, 뭐 피아노, 뭐 드럼, 콘트라베이스 엄청 다재다능하시더라고요. 이 취미 활동에 집중하시느라 가사노동 전혀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유책성이 될까? 취미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건 그 개인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미 활동의 개수만 가지고 뭐 이혼 사유가 많으면 뭐 이혼 사유가 되고 적으면 이혼 사유가 안 되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궁박하게 만들었는가, 가정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어떤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등한시했는가,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이혼 사유 여부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프 투어도 다니시고 장비도 사시고 그러느라 이제 집에는 진짜 뭐 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 그리고
이 남편분이 굉장히 이제 그 카 레이싱 이런 거 자동차 관심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튜닝하고 그다음에 해외 레이싱 한다고 참가한다고 이제 거의 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신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활비가 없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민법 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 혹은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가지고 그 유책성이 있고 위자료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남편분이 이제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느라고 장기간 집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정을 방치한 그런 케이스에서 이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빠지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뭐 몇 달간 엄청 긴 기간 동안에 집에 안 돌아온 거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보아서 남편에게 유책성이 있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취미생활과 그 가정을 병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그 남편분이 이렇게 자동차 모형 같은 거 모으는 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모으고 뭐 그에 대한 취미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도 했다. 그런 케이스에서나 이거 가지고는 이혼을 시키긴 어렵다 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하. 아내분이 요가랑 여행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거 하면서도 뭐 가사노동과 뭐 육아를 아예 배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방치한 건 아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 부부 남편분은 취미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내분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많이 타격을 입은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아내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꼰대 부부 케이스에서는 남편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총각일 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취미 활동을 하고 미혼인 거랑 똑같이 내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한 본인의 인생만 즐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